입원하셔서 아우 나이가 뭐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나보다 네. 한참 어린 사람들도 암 걸려서 그쵸. 그래서 뭐 혈액암 몰랐을 땐 어쩔 수 없어. 몰랐을 땐 어쩔 수 어저께 없어. 저녁에도 라면 끓여서 같이 먹고 어쩔 수 없어. 몰랐을 땐 어쩔 수 없어. 예. 근데 진실을 아는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병원 다니시고 자녀분들이 병원 다니시는 게 다 그것 때문인데 그 독소를 막 서로 행복하게 사이좋게만 먹이고 있으니까 난 그게 진실을 안 상태에서는 그게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맨날 라면 끓여주면서 햄 구워주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 가족분들이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언젠가 분명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도 그걸 모르고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게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여기까지 이걸 보시고서 뭐 궁금하신 부분들 말씀해 주세요. 질문 있다. 내 생활에 접목시켰을 때 야채를 싸갖고 가잖아요. 네. 도시락을 싸. 도시락에 야채 싸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흐물흐물해지니까. 그건 그럼 저녁이나 집에서만 먹으래, 아침이나 저녁에 먹고 네. 밖에 나갔을 때 딱 펼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는 것만 갖고 가야 돼요. 먹지 말래. 과일, 견과류. 네, 그래서 현미도 텀블러에 담아서 안 보이게. 왜냐면 또 생쌀 먹고 있으면 한마디씩 거든다? 그럼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해주다가 나중에 한 50번째 되면 짜증이 나. 쓸데없는 짜증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짜증나고 나도 짜증나니까는 그냥 커피 마시듯이. 그냥 몰래 먹어. 저도 지하철 안에서 막 보여주면서 안 보고 사람들 쳐다보고 그 사람도 피곤하잖아. 저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서로 안 피곤하게. 그러면 이제 저녁에 네. 만약에 뭐를 먹고 들어왔어. 우리 신랑 같은 게 술을 먹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한 시간 정도 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또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먹으면 대박이죠. 무조건 먹으면 잘 때 엄청 정화해주죠. 이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먹고 와서 과일 정화를 안 하고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찝찝해가지고. 물은 어떤 물을 마시든 거기에 플라스틱이 들어있고 방부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과일에 있는 물은 완벽하게 깨끗한 물인데 거기 식이섬유까지 있으니까 긁어주죠. 그리고 뭐 식이섬유만 있는 비타민 있고 미네랄 있고 생명 있고 그런 걸로 해줘야지 살 것 같아요. 지금 영양제 같은 건 일체 먹지 말고. 아 당연하죠. 그렇게 지금 영양제 드시는데 저보다 손 반짝반짝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드시는데. 이걸로 하고.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증거만 보셔야 돼요. 증거만. 네. 물도 2리터씩 먹을 필요 없고. 아 당연하죠. 왜냐면은 커피는 먹어도 돼요? 커피는 좋은 질문 하셨어요. 커피는 2, 3급 발암물질 어떤 데에서는 2급 발암물질이라고 3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암물질 꼬지 말라니까. 발암물질이라는 거 알고 드세요. 드시는 건 괜찮아. 근데 이게 약한 마약이구나라는 것만 알고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커피가 몸에 좋대. 그런 착각 그런 거는 다 그런 거 발표하는 박사들 그 미국 당뇨협회, 유방암협회 후원 회사들이 어딘지 알아요? KFC, 맥도날드, 막 타코벨 다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고기 먹으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취재를 가. 아니 WHO 후에서 뭐 전 세계 그 보건기구에서는 이런 고기들이 이런 인스턴트 이런 고기들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왜 너네들이 유방암 식단에 그런 걸 먹으라 그러냐 대답을 안 해주죠. 네.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 신랑을 먹일 때 약을 안 먹이고 다 집에서 만들어 먹이거든요. 뭐 홍삼이나 아니면 생강즙. 열심히 생강차, 몸에 안 좋은 것들 다 근데 만들어. 집에서 계속 만드는 그런 네. 그런 다 먹지 말아요. 당연한 그 홍삼 다 끓일 거 아니에요. 네. 뜨겁게 하고. 그럼 영양소 이미 다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홍삼이 그 나올 때 공장에서 나오죠. 아니 홍삼 제가 수삼 사서 만들거든요. 수삼을 해서 직접 그러면서 만들면서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되겠어요. 그 수삼 만들어진 거 열심히 해서 만든 거를 땅에다 부었을 때 뭐가 자라요? 생명이 없잖아. 생으로 먹어요. 네, 비타민. 삼도 그냥 생으로 먹는 게 낫겠네. 당연하죠. 비타민도 다 깨져 있고. 홍삼도 엄청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열심히 사셔. 그래서 나중에 마음의 병에 많이 걸려요. 너무 진짜 근데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난 고생이랑 고생 다 해. 그것도 끓이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얼마나 많이 맡았겠어. 그래서 자기 건강은 나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성실한 건 아주 좋아요. 근데 아주 현명해야 돼요. 내가 쉴 때 열심히 쉬어야 돼요. 이제는 열심히라는 걸 좀 바꿔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무슨 막 이렇게 뭐 녹즙 깔아주고 막 홍삼 만들어주고 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잖아.
안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니 믿을 것 같아 우리 신랑한테 얘기해도. 그치? 뭐. 그러니까 내가 했고 좋아져야지. 그렇죠. 먹으라- 그렇게 먹어야 증거를 되는 보여줘야죠. 거야. 와야 되는 거야. 언니가 안 돼. 그렇게 힘들게 지내셨으니까 그 스트레스로 술 마시고 그러면 매일 술 마신다면서요. 네, 집에서 먹. 그거 맨날 만들 나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면 나도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술 마셔야 돼요. 20대 때도 매일 먹은 거. 네. 중독이야 중독. 저도 이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이게 낯선 거잖아요. 제가 인테리어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맨날 실수하고 맨날 너무 힘든 거예요. 낯선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매일 일반식을 먹어야 돼요. 술은 저절로 끊어져가지고 술은 안 마셔도 되는데 와 일반식을 안 먹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는 뇌가 내 건강을 포기해요. 그리고 나를 건강 나쁜 걸로 망가뜨려요 나를. 그래서 실현한 사람들 어때요? 네,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아 나 지금 1인분만 샐러드 먹어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조깅하러 가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아니 폭주 아니면 그냥 굶어버리잖아.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야. 네, 잠도 안 자고 막.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빡세게 한 거, 나 남편 위해서 이렇게 홍삼 만들고 녹즙 만들고 그러, 어머 대단하다 막 이러니까 나 살 빼려고 막 어떤 분은 거의 1년 동안 물만 마시고 거의 굶는 분들 계세요. 거의 안 먹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병신 아니야 그렇게 봐야 되는데 와 대단하다 그래요. 그리고 요요 와서 살 뭐 이렇게 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래 본인 얘기죠. 예, 막 굶으면 살 빼고 그랬죠. 그럼 주변에서 막 대단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약간 사회가 약간 돌았어요. 내 몸 건강을 망가뜨리면서 독하게 하는 거를 좋다고 착각을 해. 아니에요. 내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무조건 생식이야. 그죠? 아니요. 술고기도 즐겨야죠. 죽이. 예, 근데 주가 생식이 돼야 생명이 담겨있는 음식이 돼야죠. 그래야지 내 몸을 물론 그 일반식을 안 먹고 그것만 해도 좋겠지만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프면은 완생을 하는 거고. 네, 그쵸. 이 정도면 그쵸. 그냥 죽을 병 걸리는 어, 사람들, 어. 아토피도 죽을 병이에요. 아토피 걸린 사람들 자살 생각 엄청 많이 해요. 멀쩡한 사람도 우울증을 해서 자살하고 막 그런 데다. 전 지금 해야 돼요. 어? 삼시세끼를 이걸 해야 된다고. 언니? 응. 보면서 좀 느꼈어? 아니 왜 계속 지금 병원을 계속 다니고. 아 병원을 계속 다니는구나. 그러면은 길게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딱 한 달만 딱 해봐. 그러면은 인생이 그리고 아까 야채 먹고 맛있었어 없었어? 맛있어요. 완전 맛있었잖아. 완전 초딩 맛인데도. 네, 그런데도 맛있게 먹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이 살아있는 생명이 담겨있는 생채식을 이렇게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건 배생다 뿐이에요. 제가 전 세계에 있는 유튜브를 찾아봐도 다들 맛없으니까 갈아 마시는 거야. 샐러드. 네. 갈아 먹는 거 맛없는 거 알죠? 녹즙 많이 만들어 보셨으니까. 본인도 못 먹겠잖아. 본인이 만들어 주면서 남편. 그리고 막 채 썰고 막 그죠? 그 준비하고 나중에 설거지 얼마나 귀찮아. 진짜 편하네. 배생다 같이 편하고 맛있는 건 사실 없어요. 쓰레기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가스만. 네. 너무 장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계좌 입금만 하면 집으로 다 오는데 쉬실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장을 보세요? 어느 정도? 아니요. 보세요? 한 달에 혼자 먹는 거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30대 중반 정도의 일반적인 기업을 다니는 그 남성이 식비로 쓰는 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예요. 왜냐면은 커피값만 하루에 2잔 안 마시잖아요. 많이 마시면 막 3-4잔 마시고 직급이 있으니까 애들 좀 사다 주다 보면은 한 달에 30만 원 커피값으로만 나가요. 그리고 3-40만 원이 술값으로 또 나가겠죠? 그리고 밥값으로 또 한 3-40만 원 나가겠죠? 그리고 데이트 몇 번 좀 비싼 거 몇 번 먹으면 150만 원 그냥 나가요. 네, 일반적으로 자기가 좀 평균적으로 좀 벌고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근데 배생다를 하는 순간 저는 한 달에 카드값이 10만 원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40만 원 이거 들면은 한 달에 50만 원. 다른 사람들보다 매달 100만 원을 저렴하는 거예요. 먹는 양에 따라서도 또 틀리겠다. 그치? 그렇죠. 자기가 무슨 푸드파이터야. 무슨 막 쯔양 같이 먹어. 엠브로 같이 먹어. 막 한 끼에 그분들은 막 10인분, 20인분 먹자. 그런 분들은 많이 들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쩌다잖아. 우리는 많이 못 먹어. 못 먹어요. 조금밖에 못 먹어. 왜냐면 아까 네. 야채버거 먹고서 언니 뭐라 그랬어? 배가 좀 부르다 그랬죠. 왜냐면 식이섬유 덩어리들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먹방 하시는 분들한테도 배생다를 드시라고 하면 많이 못 먹어요. 왜냐면 껍질째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건 포만감을 주거든. 일반식들은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뇌가 계속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배생다는 영양소가 꽉 채워져 있어. 얘가 웬일이야? 영양소 야 그만 먹어도 돼. 딱 절제가 되는. 그래서 배생다 글 좀만 찾아보시면은 저 배생다하고서 피자
한 조각도 아니고 한 조각의 반만 먹어도 제가 절제를 했어요. 포테토 칩을 안 먹고 저는 술 끊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3개월에 한 번 뭐 캔맥주 한 캔 마실까? 그럼 사실 안 먹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살았어요. 맨날 일주일에 한두 캔은 꼭 먹어야 되는. 저도 중독이었는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정기적으로 마셔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중독이야. 언니는 중증이고 그냥 중독이라 생각하면 안 돼. 언니는 중증이에요 지금. 나 술도 좋아하잖아. 남편분이랑 근데 언니 그게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중독이 됐을 뿐이야. 정신파로. 그래서 이거를 먹어서 몸이 맑아지잖아요. 저는 끊을 생각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저절로. 네. 이게 너무 이 염이 이제 그러면 다 낫겠네요. 언니는 유형 고치려고 이거 했다가 미래의 암까지 고치는 거야. 위암으로 가는 거지. 네. 난 건강하지. 그리고 나머지들 구석구석에 생긴 암들이 다 나는 거예요. 구석구석이 있어 지금. 네, 구석구석에 암 걸릴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싹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혼자 해서 언니가 안 된다. 그러면 캠프에 길게 한번 와요. 와서 정화를 한번 4일만 완성을 딱 해주잖아요.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도 힘들잖아. 그래서 먹고 자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와서 그냥 부모가 그냥 떨궈주고 가요.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애 그냥 떨궈주고 가요. 21일 동안 여기 그러고 있고. 싶더라고 아까 할인. 네. 나 옛날에 단식원도 갔다 왔거든. 아유 굶는 거보단 100배 편하죠. 단식원. 근데도 살 갔어? 빼러. 애들도 그러기 때문에 애들은 건강에 대한 절실함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와야 돼. 근데 어머님들은 이제 막 주위에서 암 걸려서 막 돌아가신 그러니까 분들도 그런 막 나오고 그러면 아슬아슬하단 말 병원 맨날 가야 되고 막 사악한 것들 너무 많이 그동안 즐겨 먹었더니.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느끼잖아. 나는 느끼는 매일매일 거야. 건강이 나빠지고 살찌는 인생밖에 안 남았구나라는 그 불안감은 생각보다 꽤 커요. 그 불안감은. 그게 4일만 딱 완성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했던 일반식을 그때 질리게 먹으면 깜짝 놀라.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네. 그리고 혹시라도 맛있더라도 질리게 드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짬뽕 1인분. 어차피 나는 치킨이랑 김밥을 갖고 있으니까 짬뽕만 1인분 먹고 또 얘네들 먹으면 질리게 먹을 수 있겠지. 했는데 1인분을 너무 맛있게 먹은 거야. 그리고 치킨 먹고 김밥 먹고서 딱 이제 일반식을 그때는 질렸는데 다음날 또 생각해. 짬뽕 맛있게 끝났어. 맛있게 끝나면 안 되는. 그래서 바로 가서 2인분 딱 먹으니까는 이제 질리게 먹고. 근데 불행하게도 아주 안 질렸어. 한 3개월. 내가 평생 먹고 싶지 않다 싶을 정도로 먹고 다 남겨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남겼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2개 시켜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완전 질리겠지. 그러면 내가 어때요? 우리 욕망은 누를수록 커지잖아. 술 어때요? 참으려고 그러니까 더 마시고 싶죠. 그러니까 만약에 참는다고 하면 더 마시고 싶겠죠, 그죠? 어쩌다 상황이 있어서 무슨 뭐 검진이 있다. 그래서 어쩌다 못 마시면 더 마시고 싶잖아. 욕망은 누를수록 커져요. 근데 나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심지어 그걸 질릴 정도로 먹어도 돼. 그러니까 욕구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가죠. 언제든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에 욕구가 왜 생겨요? 막 그 아기 낳기 전에요. 막 아기 나오면 막 못 갖는 분들이 막 그러지. 막상 애 갖고 너무 힘들다. 그런 순간도 엄청 많잖아요. 내가 이 왼수를 왜 낳았을까? 힘든 순간 진짜 많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항상 내 옆에 있으면은 너무 소중한 것도 소중함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종종 까먹을 때가 있고 얘 짐 갖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일반식은 나한테 건강에 나쁜 거밖에 안 줘. 가족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주는 존재인데도 그런데 일반식은 나한테 암밖에 안 줘요. 암세포밖에 안 준단 말이야. 종종 별로 욕구가 안 생기면 내가 얘 먹어서 뭐하지? 그리고 중요한 건 얘네가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를 알고서 드시라는 거예요. 드시더라도 질리게 드시더라도 암세포인지 알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얘는 질려야 돼. 내가 얘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중독되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일반식을 즐기니까 점점 이게 진짜 중요한 심리예요. 이 심리를 이용하지 못하고 난 그거 참아야지 그러면 영원히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 암 수술한 다음에 진짜 운 좋게 살아났어. 그리고 30%는 다 술 마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암 걸리는 거죠. 시기가 바뀌려면은 이 심리를 정말 잘. 끊었다 또 피고. 그러니까 술을 얼마 안 됐는데. 질리게 드셔야 돼. 만약 내가 먹고 싶다 그럼 질리게 드셔야 돼. 우선 완생을 4일을 한 다음에. 지금 가장 의지가 있을 때 왔잖아. 지금까지 질리는 거 이상으로 많이 먹었잖아. 4일만 마시는 그 공구들이 올 때까지는 드셔도 돼요. 공구가 딱 갖춰지면은. 하면은 그때 화요일 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우, 수업부터 나는 해야 된다. 네. 휴가 갔다 와서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런데요. 저도 공부 만약 이젠 거의 떨어질 일 없는데 만약 떨어졌다 싶으면 그냥 일반식 먹으러 가. 어차피 시중에서 먹고서 맛없어서 그냥 그 맛없는 거 짜증나는 것 때문에 또 일반식 먹을 거 돈 두 번 쓰는 거보다 그냥 일반식 그냥 이때 그냥 일반식 그냥 평소에 좀 50 이상은 안 드시는 게 50 이상일 때만 질리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1, 20 정도는 저도 항상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8, 90은 먹고 싶지 않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네. 맞아. 그러니까 1, 20이었을 때는 드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좀 먹고 싶네 그랬을 때 한번 과일이랑 견과류를 집어 먹어보고 그래도 먹고 싶잖아? 그럼 나가서 질리게 먹어요. 근데 1, 20, 그냥 TV 보고서 먹방이네 1, 20이었을 때 땡겨서 먹으면은 행복해질 자격이 없죠. 먹고 싶은 마음이 1, 20밖에 없고 과일, 견과류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 8, 90인데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 8, 90인데도 그냥 일반식을 먹는 사람은 내 몸을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내가 1, 20이었을 때는 그냥 과일, 견과류 얘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근데 건강해지기까지 해줘. 근데 50, 근데 얘네 먹어도 내가 먹고 싶어. 그때는 참으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런 걸 참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욱하는 거. 화병에 걸려. 화병에 걸려. 너무 참고 힘들게 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저도 요즘번에 얘기했잖아요. 이틀 동안 8끼 일반식을 먹었다고. 네. 한 번 딱 먹으면 맛있는 거야. 그럼 그때 터질 때 왕창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을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먹고 싶은 걸 참을 필요도 없으니까는 저는 그게 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좋아요. 자유를 느껴요. 이게 채식이긴 하지만 세미 채식을 추구하니까는 뭐 인간관계를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배불러요. 나 지금 배불러. 이거 현미 먹어도 이게 포만감이 있어요. 배불러네. 입도 되게 깔끔하네. 아니 제가 아까 올 때 네.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면은 잠도 좀 이게 혀가 백태가 있잖아요. 네. 아무리 닦아도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근데 벌써 이걸로 오물오물하고 침이 확 고이고 고이고를 한 10번을 또 네. 더 한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혓바닥이 깨끗해지네. 느낌은 개운해 지금. 그쵸. 응, 네. 너무 개운해. 바로 그거예요. 응? 네. 바로 개운해졌어. 네. 그게 몸속은 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몸속은 더 들어져 있단 말이야. 구석구석 막 똥들 막 계속 다 껴있고 숙변들 엄청 많아. 언니 엄청 많아. 언니는 후기 꼭 적어요. 카페에다 후기 적어. 네, 후기 꼭 적어. 일기 가능하시면 꼭 적어. 일기를 쓰시는 분이 꾸준히 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제일 중요한 건 공부. 그 다음에 일기. 같이 소통하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같이 하는구나. 나도 응원해드리고 나도 네이버 응원받고. 카페에 일기 쓰는 게 예, 있어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쓰면은 좋다는 거지. 공부 사이트도 내가 이따 주문하는 거 알려. 계좌이체 할 줄 알죠? 네, 그것만 할 줄 아는데. 그것만 할 줄 아는데. 안 하려고.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 이제 잠깐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지금 50대시죠? 네. 50대 중반 정도. 40대처럼 안 보이나 봐. 50대 초반. 미안해. 아니 저번에 놀러 갔는데 네. 용방이랑 갔잖아. 우리 애들 여기 그 주인 아줌마 소개를 갔거든. 목소리는 40대 같았는데 아니었네 50대였네. 우리가 다 50대로 보이는 거야 이제. 깜짝 놀랐어. 아니야. 어? 내가 얘기 안 하고 몰랐을 수도 있었는데. 몰랐어. 몰랐어. 미안. 나 미안. 30대라고 생각할 줄 알았지. 뭐 50대로 보이긴 하나 봐.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50대 이제 난 아까 자식분들 나이 듣고 알았지. 자식분이 아까 20살 정도 됐다며. 그러니까 이제 50대 정도 되셨구나 생각한 거지. 절대 외모로 그런 거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신 어머님들이 이제 말 그대로 드디어 자유 시간이 생기는 맞아. 인생에서 보상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된 거야. 제일 힘든 게 애들 키우는 건데 아무리 남자가 도와주고 다 같이 한다고 해도 애들은 엄마를 좋아하죠. 엄마한테 오지. 내가 낳고 내 젖 먹고 내가 먹이는 거고 어머니는 힘들 수밖에 없고 또 살림, 요리 얼마나 힘들어.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하고 이제 독립하고 이제 나도 좀 내 시간을 갖겠다 해도 당당할 수 있는 데가 왔는데 다들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 병원 들락날락 거리다가 이제 좀 있으면 한두 분씩만 암 걸릴 거야. 이 배생도 안 하잖아. 그럼 세 분 중에 한 명은 5년 안에 무조건 암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저기 갈라 그랬지. 자연인으로 가려고.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산으로 들어가려고 산으로. 그래요? 홍천에다가 아주 그냥 홍천 좋네. 홍천에다가 다 해놨어. 좋네요. 5년만 받자 일하고. 근데 음식이 안 바뀌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 가서 맨날 고기 꺼먹고 맞아. 그러면 의미가 없어. 맞아. 시골 분들 많이 오세요. 요즘번에 그 아이돌 진짜 유명한 아이돌 지금 완전 탑급 아이돌 분이
시골에 계신 할머니 모셔왔어. 누군데요, 아이돌? 아 지금 내 얘기를 못하죠. 예, 얘기를 못하죠. 근데 이따 얘기해줄게. 영상에서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분은 이미 많이 하시는 분이야. 왜? 찍고 있구나. 본인은 찍는 거 한 거 없어. 네, 나머지 언니는 다 모자이크하고 다 해요. 걱정하지 많이 않아. 하지 마. 전혀 걱정하지 않아. 때까지 많이 했는데. 언니 목소리 나온다고 알아들을 사람들 없어. 걱정하지 마. 가족들도 잘 모를 수 있어. 나라 그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는 그분도 시골에 계신 분인데 그 폐렴. 예. 폐렴이 너무 심했던 거야. 요번에 중국에서 시작된 그 바이러스가 그 폐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래가 하루에 100번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가래를 너무 많이 하셔서 난 첫날에 이러다 진짜 돌아가시겠다. 어떡하지? 우리 집에서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가래를 뱉으시니까 노인분이. 그래서 그 가족분들이 돈도 많으신 분들이니까 종합병 우리나라 유명한 아주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부터 해서 좋은 대학병원은 다 돈 거야.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 손녀가 막내니까 막내 집 손녀 중에서 제일 막내인 거야. 이 손녀가 얘기하는 게 뭘 이렇게 조카가 얘기하는 게 뭘 듣겠어. 근데 효과가 없어.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는 무조건 배준걸 배생사 캠프에 보내야 된다. 내가 아토피를 완치를 했다. 해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모셔온 거예요. 가족들은 막 딸딸하지 그냥 조카가 그냥 보내라니까 어쩔 수 없고 효과가 없으니까. 근데 5일 만에 완치가 된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깜짝 놀라. 그 영상이 다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와 자연식이 좋다 했는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하면서 그 가족분들은 이제 다 인생이 바뀌신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가더라도 음식이 안 바뀌면 의미가 없어요.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병수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될 시간인데 건강들이 나빠져가지고 이 배생달을 안 하면은 5년, 10년 안에 이제 가족들한테 내 병수발을 시킬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이미 벌써 병원을 들락날락 거리시는 분들이니까 이미 알코올 중독 중증이 있고. 그래서 치매보험도 들어놨어요. 혹시 모를 치매보험. 그러니까. 그럼 뭐 밑에 치매보험 있다고 그러더라. 치매보험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온대요. 그렇죠.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카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집에서 카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예인 부모님도 자기 아버지 죽이면서 같이 동반 자살하잖아요. 기사 봤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게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너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주변 애들 어떠세요? 요즘 암 환자분들 많이 계세요. 그 중병에 걸리신 분들 입원하셔서. 아우 나이가 뭐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도 암 걸려서. 그렇죠. 그래서 뭐 혈액암. 아이고. 그래가지고. 백혈병이네. 네. 아이고. 백혈병인데 그래도 어떻게 그 케어를 굉장히 잘했고 그 전에도 야채도 많이 또 먹고 이제 그랬는데 다행이네. 완치를 됐는데 아직까지는 불안해. 다시 뭐 6개월에 한 번씩. 그 암의 특징이 뭐예요? 언제 전이 될지 몰라. 그래서 5년 안에 제 주변은 거의 대부분 돌아갔어요. 아주 나이 드신 분이 암에 걸리면은 그나마 괜찮아. 전이가 확실히 더디니까. 유일하게 그분 빼놓고는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물론 다 돌아가신다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선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걸리시는 분들 너무 위험해요. 아직 건강하고 젊을 때 너무 전이가 잘 돼. 또 나아도 나은 게 아니야. 그래서 막 가족들이 또 전이 됐다 그러고 또 소식 들으면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진대요. 가족들이 너무 무서워. 두근두근 거리다가 또 전이 돼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너무 끔찍해요. 그러다가 병원에 그냥 다 갖다 바치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병원에서 그만 나가시라고. 왜냐면 우리 병원에서 죽으면은 돈은 이미 받을 건 다 받았는데 우리 병원에서 죽으면은 소송이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쓸 건 다 해봤는데 이제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아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강원도 요양소 산속에 들어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다 망가져 있는데. 지금부터 이 배생남 사람 생명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정말 수억짜리 줄기세포 치료보다 훨씬 좋다는 거. 제가 아는 사람도 암에 걸려서 미국 가서 한 10년쯤 전에 줄기세포 수술 받았어요. 한국 돌아와서 3개월 만에 다시 전이 다 됐어요. 네, 그거 가격이 진짜 수술 한 번 받는데 몇 억이었었는데. 몇 억이지. 네, 의미가 없습니다. 음식을 바꾸셔야 돼요. 음식을. 기존 고정관념을 앞으로도 이제 TV에서 맨날 나올 거예요. 고기 먹어라, 고기 먹어라, 라면 먹어라, 라면 먹어라, 설탕 먹어라, 설탕 먹어라. 거기서 휘둘리시면 안 돼요. 선명해지고 싶으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나 병원은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걸 조금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나빠질수록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서 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요즘번에 3일 전에 오셨던 약사분도 의사들은 영양학 하나도 안 배워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 받고 그냥 약 먹으라 그런다고. 근데 내가 약사지만은 아무리 봐도 효과가 없대. 그 순간에 잠깐의 효과만 있고 계속 평생 먹어야 되는 거. 근데 베센다 영상을 보니까는 당뇨, 고혈압이 말 그대로 길어봐야 한 달 안에 다 완치가 되니까 이거 너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연이 정답인 것 같아서 배우러 오셨다고. 또 장기로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현명하셔야 돼요. 통풍 이런 것도 다 좋아지나요? 통풍은 100%죠. 네, 통풍은 100%죠. 류마티스도 100% 완치가 되니까. 네, 천식 그런 거. 비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암만 100%가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제 경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병이 그러니까 다 고쳐지는 거네, 그죠? 그쵸. 개선이 다 되면서. 그래서 암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완치가 안 됐던 몇몇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암 말고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암으로 지금 투병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너무 큰데 남편이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혼까지 막 고민하면서 암투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생달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시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일반식을 드시고. 그래서 그거 보고서 정말 그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도 암이 생기잖아. 이혼을 할까 말까 스트레스가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잖아. 이미 애들까지 있는데. 근데 암투병인데도 남편이 새벽 5시에 일어나게 해서 살림을 시키는 거야. 청소하고 도시락하고. 할까 해야 되는 분이시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하셔서 못하니까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평생 그러고 살아셨으니까는 암이 생기셨고 결국엔 암이 치료가 안 돼서 이제 주머니를 제일 중요한 자기 건강이 그렇게 해치는데도 그러니까. 그걸 갖다 판단을 못한다는 거는 답답한 건가? 결국 슬픈 일이지만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행복해지려면. 나 용기가 없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별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하고 그냥 결혼하니까 그냥 다 사니까 그냥 그러나 보다 했어. 그냥 때려도 그냥 그래도 그 술 깨면은 나한테 사과해 주니까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암 걸리면은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이 뭔지 남들한테 전혀 휘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딱 정했어요. 제가 인생을 평생 만화 그리고 전 한 번도 취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해야 돼요. 그래서 만화 그려서 그리고 이제 배생 다 해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만 내면이랑 대화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는 딱 결론이 난 게 나는 이 완생을 배생다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나는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수많은 연애를 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채식주의자 분들하고도 만나보고 그냥 배생달을 안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고 배생달을 어설프게 하는 분들하고 만나본 결과 나는 그렇게 살아서 맨날 저는 이제 맞춰줘야죠. 당연히 맞춰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게 느껴지니까 결혼보다 내 건강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같이 결혼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연애만 하더라도 연애하면서 살찌는 친구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여자친구가 남긴 음식 맨날 먹었어. 맨날 이렇게 살찌고. 저는 그런 거는 좀 슬퍼요. 가족끼리 모여서 맨날 발암물질. 야 우리 좋은 일 때 맨날 고기 모르셨을 땐 어쩔 수 없어. 근데 알면서도 맨날 라면 자식한테 맨날 라면 끓여주고 햄 먹고. 잘못했네요. 아니 어쩔 수 없어. 몰랐을 땐 어쩔 수 없어. 어저께 저녁에도 라면 끓여서 같이 먹고. 몰랐을 땐 어쩔 수 없어. 근데 진실을 아는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병원 다니시고 자녀분들이 병원 다니시는 게 다 그것 때문인데 그 독소를 막 서로 행복하게 사이좋게만 먹이고 있으니까 난 그게 진실을 안 상태에서는 그게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그 무슨 좀비 영화보다 그게 저는 훨씬 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내 스스로 못 만들겠다. 안 이상. 그래서 이 진실을 알고 나랑 같이 비슷한 생각의 사람이 아니면은 나 그냥 혼자서 건강하게 그냥 살아야겠다. 라는 결론에 딱 도달하더라고요. 배생대 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겠네 다시. 결혼을 해야겠네. 아니 이미 충분히 살았잖아. 그래서 또 만나. 그냥 이렇게 약간 거리를 좀 둬도 되잖아요.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대신에 내가 하는 건 방해하지 말라고. 딱 그 정도 선을. 그리고 너가 먹을 건 너가 알아서 준비하라고. 딱 그렇게 선을 그어야죠.
그거를 못 받쳐줘. 야 맨날 밥 해줘 빨래 해줘 막 그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황혼이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살면 진짜 편하겠다. 진짜 편해요. 혼자 살면? 정말 편하겠어 아. 이렇게 살면은. 네. 그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샤워하우스 참가자도 딱 밖에서 일반식 먹고 들어와서 완생하고 내가 항상 준비해 두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네. 편하다. 막 요리하고 막 귀찮고 막 그런 게 없으니까. 내 동생 친구가 직장암인 것 같다고 지금 오 마이 갓. 뭐지 큰 병원 가라 그랬대. 네. 그리고 김포 살거든요. 네. 한번 세차장 하거든.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내가 꼭 얘기해줘야 되겠다. 네. 병원 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진짜. 네. 평생 번 돈 다 갖다 바치면서. 얘기하더라. 가슴 섬뜩하더라고. 아는 사람이 직장암을. 네. 근데 암은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 명이 한 명.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고혈압이에요. 맞아요. 어디서 터져가지고 반신불수가 옛날에 건물주 어머님이 한번 오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셔서 정말 단칸방에서 건물주까지 진짜 그 건물도 조그마한 5층짜리가 아니라 진짜 큰 건물이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배생달 알았는데 저거 꼭 해봐. 저 좋다. 꼭 해봐야지 했는데 바쁘니까 미룬 거야. 2년 뒤에 터진 거야. 그리고서 이제 몇 년 뒤에 그래도 해야겠다. 장애인이 된 다음에도 해야겠다 싶어서 오시는데 저 문턱을 못 넘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조해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고 완전 장애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워낙 성격이 밝고 강하시고 그런 분에서 알려드리고 이제 하셨는데 난 너무 마음이 아팠죠. 이제 뭐 해도 그 장애가 사라지진 않으니까 이미 터져버린 거.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카톡을 종종 주고받는데 그분이 그래요. 너무 힘들다.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든 티 안 내셨던 분이 카톡으로는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좀만 일찍 왔으면.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 있을 때 그거를 미뤘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길지는 저는 옆에서 봤잖아요. 실제로 대화하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살고 맨날 라면 끓여주면서 햄 구워주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 가족분들이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언젠가 분명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도 그걸 모르고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게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2달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아 해서. 그러네요. 그게- 한참 전에 나한테 연락 네,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오기가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도 안 올려리지 비와서. 아이씨. 한 번 태어난 이상 술고기를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족들끼리 독소만 나눠 먹는 독을 주는 암세포만 주는 그런 부모로 살지 말자고요. 예, 한 번 태어난 이상 내가 준 게 암세포밖에 없구나. 근데 내가 나보다 먼저 죽었어. 내가 어렸을 때보다 더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 안 좋은 음식들을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죠. 그때 후회하면 어떡하려고. 그 전에 오신 한 번씩 분 와보는 게 애들도 데려와야겠다. 네. 엄마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또 틀릴 수도 완전 있어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면은 우선 본인이 건강해지려고 하시고 가족들을 설득하고 싶다 한번 데리고 오셔서 한번 듣게 해도 안 한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존중해 줘야 돼. 그 다음에는 본인이 건강해지는 모습 꾸준히 보여주면은 해주면 땡큐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예. 자유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은 그건 건강해져도 의미가 없어요.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자유예요. 피곤한 것도 많이 없어져. 엄청 없어지죠. 겁나 진짜 피곤해. 없어지죠. 눈을 못 뜨겠어 저녁 때는. 나도 그래. 여기 뒷골 땡기고. 순환이 안 되니까 순환이 안 원형 탈모 되니까. 생기고. 아이고 나 탈모 이걸로 고쳤어요. 원형 예. 탈모 여기 장난 아니고. 잘았어요. 진짜 잘았어요. 우리 어머. 아들 네. 지금 원형 탈모 땜빵이. 아니 아드님이 20대인데? 아 이제 군대에 있는데 어.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그게 스트레스가 말년인데 왜? 말년인데 애가 많이 너무 받아요, 소심해 애기가. 아 그래요? 뭐 오라 그래 제대하고. 아니 그 어렵다는 카츄샤에 들어갔어. 음. 할 일도 없어. 근데 왜 머리가 그렇게 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뽕뽕뽕뽕 거야. 해갖고 그 정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저께도 가서 냉동 치료하고. 그분 이게 마음의 치료도 좀 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마음도 많이 우리 맑아지거든요. 아들 하나는 또 우리 큰 아들은 또 어. 이렇게 살이 너무 살이 찌구나. 갑자기 또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이어트를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발목을 다쳐서 축구도 못하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냥 살이 쪄가지고. 제가 운동을 절대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관절을 꼭 다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애기 둘은 여기를 와야 돼. 한번 내가 오셔서 얘기해서는 대화를 좀 안 되고. 나눠야겠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지 못겠지 뭐. 너무 엄마는 뭐 겉으로 보기엔 다 좋은데. 너무 좋지. 그러니까는 엄마가 어디 아픈지도 잘 모르는데 뭐.
아 진짜 병원을 이렇게 다니는데? 알긴 알아도 심하게 자기가 알아요. 직접 그런 고통을 안 겪었잖아요. 맞아. 아이들은. 이렇게 한다고 말만 나는 들었지.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잠을 못 자고 똑바로밖에 못 자요. 이렇게도 못 자고 저렇게도 못 잤는데 요새 이제 치료받고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아픈 거에 대한 거는 100분의 1도 모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 이제 나이 들어서 네. 우리 아이들한테 뭐 금전적으로는 뭐 해줄 만큼 해줘도 음. 얘네들한테 나는 음. 나의 아픈 몸을 나중에는 얘네들한테 내가 음. 나를 돌봐줘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게 생각에 제일 큰 사랑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몸을 내가 건강하게 네. 해줘야 되고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배생달 아셨으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애들하고 오랜 시간을 건강하게 지내야죠. 같이 하이킹도 가고 여행도 가고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프랑스 가고 일본 가고. 코로나 때문에 가겠어. 아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영원하죠. 그리고 영원할 것 코로나 같아. 에이 언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스트레스. 치료약이 나오잖아. 긍정적으로 백신. 백신 지금까지 백신 나오면 많이 나왔어. 이제 나오면은 이제 그리고 코로나 때문이라도 코로나가 100% 감기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 변형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11년 동안 가벼운 감기도 걸린 적이 없어요. 배생달을 코로나 시대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네, 왜냐면 가벼운 감기도 안 걸리는데 그런 그 독감 같은 게 왜 걸려요? 내가 잘해서 좋아졌어. 잘해보자. 우선 본인이 잘하자고요. 네. 우리부터 잘해보자.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감사해요. 우리 상위 좀 보내야지. 어렵게 저도 왔는데 저는 저기 건대에서 왔어요. 건대? 언니 알죠? 캐나다에 사는 의사분도 오셔. 캐나다에 건대 의사- 엎어지면 코다. 캐나다에서도 와. 서울시내 얘기도 하지 마라. 서울시내 일본에 진짜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기업의 회장님도 오세요. 일본에서. 예, 일본에서 라인으로 전화해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쳐. 예, 병원 원장님들도 언니 건대면은 아, 너무 너무 가깝다. 가깝다. 차로 40분 거리야. 걸어가도 돼. 그래 진짜 맘 먹고 걸어가 3시간이면 가. 이거 한 통 들고 걸어가면서 어이, 다 먹고 비만 안 오면 걸어갈 텐데. 1kg 먹겠네 1kg 먹어. 그래서 진짜 이거를 지인분들 덕분에 아셨다는 거는 삶의 저는 이걸 안 게 10년 전에 이걸 보고 다큐멘터리에서 말기암 환자가 완치되는 걸 보고서 이거 돈이 하나도 안 들잖아. 그리고 약이 아니잖아. 무조건 좋을 거밖에 없네. 샐러드 먹고 몸이 나쁜 사람이 어딨어. 시작해서 제 인생이 안 한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제 친구들은 이미 벌써 죽은 애들도 있고 이미 암 걸린 애들 여러 명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보고서 할지 안 할지 본인의 선택인데 여기서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인생이 5년 뒤 10년 뒤는 완전 달라져요. 우리 여기는 다 할 사람들이죠. 저는 그러길 희망하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현명하지가 않아요. 집에 가면 또 일상. 우리 식구들은 너무 네.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다 얘기하는데 말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진짜 행동을 봐야 돼요. 행복을 뭔지 몰라. 근데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 몸에 나쁜 거 먹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하잖아.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먹어서 쇠고기 먹으면 나 성공했다 행복하다. 비싼 식당으로 미슐랭 3스타 가면 행복하다. 그렇게 암세포 나눠 먹는 게 행복한 건지 알잖아. 그리고 병원 가면은 막 펑펑 울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 힘든 항암 치료 받고. 예, 절대 그런 중독,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이거를 몰랐을 땐 언니들 잘못이 아니야. 근데 이걸 알면서도 그 인생을 다시 선택하면 이제 100% 언니들 잘못이야. 열심히 해야지. 그거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언니들 인생이 이제 바뀐 거예요. 이 진실을 한번 경험을 한 것만으로 알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그걸로 행복하게 바뀌었는데 언니들 인생은 이제 언니들 알았어. 지금까지 선택권이 없었으니 이제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입안이 거야. 깨끗해진 것 같아 진짜. 아. 입안이 깨끗해진 그쵸, 것 같아. 그쵸. 혀랑 이런 네. 잇몸 위 네. 이런 데 치아 이런 네. 데가. 이렇게 침이 굉장히 좋은데 오래 씹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네. 오래 씹을 게 없어. 뭐 네. 난 안 씹어 먹기만 하면은 거의. 맞아. 나도 몇 번- 밥 먹을 때만 씹나 봐. 10번도 아마 안 씹을걸요. 밥 먹을 때. 이렇게 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네. 처음이야.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침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는 잘 아실 거예요. 알면서도 네. 그렇게 씹을 일이 별로 씹을 없었던 일이 것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혀가 항상 내가 굉장히 몸을 생각하고 피곤하면 좀 쉬고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백태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게 왜 안 없어지지 그랬는데 지금 이거 씹으면서 10번 정도를 지금 먹었단 말이죠. 근데 입이 깨끗해진 혀가 거. 나도 그래. 혼한 그쵸. 느낌이 깨끗해졌어. 그 느낌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건강검진보다 더 좋은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게 훨씬 예민하다. 나 여기 아픈데 저기 아픈데 건강검진을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아니 입안이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네. 잘 왔어 안 왔어? 잘 왔어. 오늘 잘 왔어? 한번 찍어. 언니 잘 왔어? 네. 언니 잘 이 왔어? 뷰를 뚫고 잘 왔네. 이 장마에 진짜 오신 보람이 살 분명히 빼려고 있어요. 왔는데 건강이 더 중요하네. 언니는 잘 왔어. 살은 저절로 빠지는 거야. 네, 살 빼러 왔다가 언니 한 3개 일단 하면 완치한다. 화장실 하루에 한 번씩 가봐. 얼마나 좋은지 그럼. 몰라. 네. 언니는 아마 이거 먹으면 한 3일 안에 하루에 한 3번씩은 가실 거예요. 잘 왔어. 오늘 하여튼 세미나 너무 빅 네. 성공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바뀌었어. 구독도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예. 댓글도 달아주세요. 예. 현미가 막 말할 때마다 뚝뚝 뛰어라. 뚝뚝 뛰어라.